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적인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담임으로 있는 반 학부모님께 좀 올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지금 일요일이고요. 저녁 한 6시 40분 정도 됐네요. 오늘 주말 감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감독하고 저녁에 얼른 이렇게 조용할 때 영상 찍으려고 잠깐 짜투리 시간을 냈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벌써 12월입니다. 그래서 좀 싱숭생숭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감정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보면서 할게요. 제가 좀 이것저것 써서 33명이에요. 지금 현재 33명인데 각자 방식대로 진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를 갈까 고려대 연세대를 갈까 거기를 못 가서 어떻게 지금 그게 주는 아니고요. 물론 그런 고민도 있겠죠.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닙니다. 그건 메인은 아니고요. 최종 어떤 선택 과목으로 어떤 걸 할지 그리고 어떤 학과 진로 결정을 할지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아시겠지만 학생마다 1시간 이상씩 상담을 좀 진행해서 지금까지 선택적 상담, 각종 시험 이후의 상담, 그리고 3학년 수시 기간 맞춰서 모의 수시 지원한 것도 아실 거고요. 아이들 대학 엠블럼이라든지 예비 합격증 같은 것도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편지도 주고 하면서 동기부여 위해서 나름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점심시간마다 점심 자습도 운영이 됐었어요. 이걸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열심히 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어요. 학교에서 놀고 얘는 공부를 안 했을 거야 라기보다는 여하튼 자기 방식대로 정말 열심히 학교에서 생활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걸 제가 33명 담임으로서 보장을 하니까 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이 지금까지 1년간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항상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쉬고 싶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일 끝나고 들어가면 왜 치맥하고 싶으시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녀오거나 독서실에 다녀오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응원을 좀 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칭찬입니다. 사실 집이 좀 쉬는 공간이잖아요. 아이들 항상 여기서 집 가고 싶어요, 집 가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집에서도 집 가고 싶다고 한다면서요. 제가 그 얘기도 들었는데 집이라는 곳이 쉬는 공간입니다. 그렇듯이 부모님도 나를 믿어주는 무한정 내 편인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항상 아이들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도 그거에서 또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웬 연세대학교냐 할 수 있겠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연합을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오픈을 했어요. 구글 창에 연세대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치면 그런 이제 화면이 뜰 텐데 거길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현재 각 대학들도 학생 수가 줄고 학교가 실제로 없어지는 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붕괴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이루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학벌 위주 사회도 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하고요, 아이 때를 비교를 하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아빠 때는 이랬어, 엄마 때는 이랬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과도기이기도 해요. 고교학점제 바로 직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관심을 갖고 아빠 이건 어때? 엄마 이건 어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30대가 되면 각종 미래학책을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각종 미래학책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30대쯤? 늦어도 40대 초반? 그 정도 되면 직업이 8개 이상이 될 거라는 조사가 있어요. 직장이 아니고요. 직업. 네. 그러니까 뭐 회계사, 뭐 의사, 뭐 이런 직업을 뜻하죠. 직업이 8개 이상? 그러면 현재 대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굉장히 알아야 되는 게 많을 수도 있고요. 혹은 좀 집중해서 정말로 이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무슨 대학교도 좋지만 저는 이쪽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버팀목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고3이 되면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뭘 흔들지? 너 우리 학원 다녀야 돼. 내 강의를 들어야 해. 너 과탐은 안 할 거니? 국어는 언제 할 거니? 수학은? 이러면서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프레셔에 굉장히 위축이 돼요. 정말로. 실제로. 네, 그리고 막 좌절하기도 하고, 막 2, 3일을 공부 못하고, 끙끙대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맞을까? 하고 막 휩쓸려서 강의를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흔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3이 흔들었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학년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고3보다 더 흔들면 돈 나오는 게 누구죠? 재수생이죠. 삼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막 상담 한 번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불러도 막 신청하십니다. 학원에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딱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라고 하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좀 입수를 하시고 주관적 정보는 최대한 좀 피해 주세요.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객관적인 게 뭐고 주관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좋다더라, 옆집 아이가 어딜 갔다더라, 뭐 그냥 대치동에 갔대, 그렇다고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아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꼭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믿음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무조건 이제 아이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강의의 의존을 생각보다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로. 3학년 때 무슨 강의를 들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가장 많이 강의에 의존을 하는 게 3학년 때입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으니까 점점 더 의존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 강의가 있어요. 정말 좋죠. 얼마나 좋으면 인터넷 강의를 찍어서 대박이 나겠어요. 정말 좋은 퀄리티 좋은 수업은 맞습니다. 근데 그 수업이 좋다고 해서 그걸 들은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강의는 굉장히 좋은데 그 강의 50개를 다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성적 4점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가 정확하게 어디가 약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듣고 내면화를 시킬 건지, 그게 아이에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시간 관리 요소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인강은 정말 많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떤 강의를 내가 선택해서 듣느냐, 그게 좀 앞으로 관건이 될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1년 이제 마치는 입장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래요. 교사가 할 일은 수업하고 상담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교무실, 여기가 이제 학생부 교무실인데, 제가 사실은 뭐 학교폭력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업무도 많고, 일도 많고, 학생부 전반적인 일을 제가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선순위 자체를 수업하고 상담에 놓으려고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사가 있는 이유가. 네. 그래서, 수업 쪽, 그리고 상담 쪽, 이쪽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노력했고, 아이들도 그거를 많이 받아들여 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성숙해지고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1년이 이제 끝났으니까 생기부 써주면 이제 끝일 거야.
이제 저 선생님도 이제 우리 아이 신경 안 쓰겠지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적어도 1년간 제 아들이고 제 딸이었거든요. 저는 애들을 이제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셋인데 셋 플러스 너희가 더 있다. 그래서 아빠 같은 심정에서 아이들 이제 최대한 다독이고 공부도 시키고 뭐 힘들어하면 다독다독도 해주고 이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담임 좀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제 이후로도 이제 사실 저도 몇 학년 맡을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저하고 이제 좀 다르게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친구들에게 또 훨씬 더 저보다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부모님이 옆에 계실 테니까 아이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잘하고 있다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이 좀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잘 될 거라는 응원 많이 해주시면 될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부모님께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게 다르구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화성고에서 좋은 교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3학년 됐다고 해서 이제 연락 드리면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정말로 아이에게 뭐 좀 이렇게 필요한 게 있다거나 뭐 저한테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셨죠? 네, 이상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